여덟 번째로 발표를 준비를 하고 계신 기관이 한국여성재단이라고 합니다. 여성재단인데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팀 이혜리 팀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혜리 팀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을 맡고 있는 이혜리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2016년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성재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저희 기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먼저 드리고 세부 사업별로 어떤 사업 내용을 지원을 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단의 심사 기준이 어떤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재단은 1999년도에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124개의 전국 여성 시민사회 단체들과 그리고 여성계 및 시민사회계 리더분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여성을 위한 최초의 민간 공익재단입니다. 여성재단은 그 여성 인권이 보장이 되고 호혜와 돌봄이 실현되는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아주 큰 미션을 가지고 평화평등 상생이라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益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회 경제적으로 좀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성재단은 그 여성재단의 어떤 미션과 비전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금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성된 모금 캠페인이 모두 다 공모사업의 그 지원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 모금 캠페인이 백인 기부 릴레이라고 있는데요. 그 100명의 약 100에서 120명의 모금 입금이 분들이 30명의 기부주자들을 모아서 4월 한 달 동안 기부 릴레이를 펼치는 여성재단만의 아주 독특한 그 모금 캠페인입니다. 이 모금 캠페인으로 여성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자유주제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이 기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이나 아동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모으고 있는 만만클럽이라고 하는 모금 캠페인이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폭력이나 이런 피해를 받은 여자아이들의 교육권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만드는 고사리송 캠페인이 있고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여성재단을 통해서 사회공헌 기금을 지원을 하셔가지고 그 기금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하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같은 경우도 여성재단의 가장 주요한 후원처 기업 중에 한 기업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으로 여성재단은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성차별적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여성단체나 이제 여성 관련된 시설들의 어떤 사업들 뿐만이 아니라 성평등한 문화 확산, 그리고 여성운동화 활성화, 그리고 여성 인권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있는 이런 많은 여성단체들과 여성 활동가분들의 인파워먼트를 위해서 여성 NGO 장학사업, 신프로젝트 등을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가장분이라던가 이주 여성 등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여성들에 대한 지원도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평등한 사회를 좀 넘어서 우리 사회의 돌봄의 가치를 다시 재해석하고 돌봄 공동체를 좀 구현하는 돌봄사회 구축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재단은 지금 설립된 지 올해로 16년인데요. 지난 15년 동안 약 270억 원의 그 기금을 조성을 해서 총 1331개 단체를 지원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여성재단은 이렇게 다양한 모금 캠페인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어떤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이행한 결과 올 9월에 3일 투명 경영 대상에서 전체 부분 대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그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중소기업 부문, 여기는 이제 중소기업 부분 안에 MPO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MPO 부문에서 지속가능성 보고수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성재단은 성평등한 나눔 문화 확산을 통해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하는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뢰 있고 소통하는 민간 공익재단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궁금해하실 2016년도 여성재단의 세부 사업별 공모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한 20개의 프로젝트가 여성재단 같은 경우는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재단은 앞서 발표한 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던가 생명보험 사회공헌회 위원회의 기금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약 20억 원의 그 배분 규모를 가지고 매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재단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있는 전체 사업의 한 98%가 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성차별적 제도와 문화의 변화 분야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성평등 사회 조성 사업입니다. 여기 여성단체 분이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여성재단이 지난 15년간 지속을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매년 2억 5천에서 3억 원 정도의 규모로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여성 공익단체라던가 관련된 시설의 어떤 성평등 사회 조성을 위한 자유 주제를 지원하는 공모 분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예방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성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의 성장과 확산을 위해서 설립한 지 3년 미만이 된 신생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인큐베이터 사업으로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원 대상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비영리 여성단체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업을 기획을 하실 때 연대 사업으로 기획을 하신다라고 하면 연대 단체로는 시민사회 단체도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꼭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뿐만이 아니라 2년 이상의 사업 실적이 있으신 미등록 단체 같은 경우도 사업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의 공모는 그러니까 16년도 사업은 저희가 전년도에 뽑고 있는데요. 매해 전년도 9월에 공모가 진행이 되고 2016년 지금 공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모 마감일이 저희가 10월 26일이기 때문에요. 아직 공모를 준비하시지 못한 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공모 사업에 응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 인파워먼트 분야입니다. 여성 인파워먼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성 단체 및 여성 활동가 분들의 어떤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여성 운동과 시민사회 운동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한 1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짧은 여행 기노업 사업인데요. 짧은 여행 기노업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열악한 업무 활동이나 이제 과도한 활동으로 지친 여성 활동가 분들에게 여행을 지원해 주면서 이 단순하게 이제 여행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행을 통해서 활동가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고 활동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가 분들의 역량 강화가 곧 활동가 분이 속한 조직에 대한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공모가 3월에 있을 예정이고 2016년도에도 저희가 3월에 공모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개 단체가 지원을 하실 수는 없고요. 2개 이상 단체가 연대하셔가지고 팀을 꾸려서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성 NGO 장학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 활동가 분들의 어떤 정책 능력 향상과 여성에 대한 어떤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고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공에 대해 실전 여성학 과정인데요.
성공회대 실전 여성학과정 같은 경우는 활동가분들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신 어떤 그런 운동의 경험과 전문성을 여성학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이론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공유하고 배우는 과정으로 대학원 과정입니다. 그래서 석사 과정으로 저희가 이 과정에 입학하신 활동가분들께는 그 등록금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과정 같은 경우는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그 대학원 성공회대 대학원 입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매년 11월 정도에 그 장학생을 선정을 하고 있고 16년도 그 장학생도 아마도 올 11월에 모집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NGO 여성 리더십 과정인데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저희가 단기 특별 과정으로 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 분들의 전문성과 어떤 여성 리더십을 고취시키는 것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매년 3월 그리고 하반기에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공모를 통해서 활동가 선생님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문화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사실 그 기업이나 지자체나 뭐 정부 같은 경우는 사업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지만 이렇게 공간과 같은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곳은 거의 전무후무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은 이 여성단체 및 관련 시설들의 어떤 대안적인 공간을 마련을 해서 단순하게 공간만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바뀐 공간 안에서 그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활동에 대한 어떤 그 역량을 증가시키고 또 지역사회 내에서 그 공간을 매개점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단체당 약 5천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고 매년 상반기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매년 한 10개에서 11개 단체가 뭐 마을 사랑방이라던가 상담 공간이라던가 뭐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공간을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를 만드는 여성 리더 지원 사업인데요. 사실 이제 뭐 시민사회 운동이나 이제 NPO 운동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앙 중심의 운동에서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운동의 변화 지향에 좀 맞춰가지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여성들의 삶의 의제를 좀 발굴하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분들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안에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문화예술인 지원 사업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분이 지역 여성들과 함께 어떤 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 그런 것도 당연히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본인이 활동하는데 어떤 육아에 대한 비용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이 부분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본인이 이제 상근 활동가처럼 좀 활동에 대한 어떤 집중력과 그런 것들을 좀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인건비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문화예술인 같은 경우도 작품 활동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작품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생활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변화를 만든 여성 리더 지원사 같은 경우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성에 대한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활동가분이 필요하신 뭐 모든 영역이 다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그 앞서 말씀드린 성평등사회 조성 사업처럼 그 전년도에 차년도 활동가 분들을 선정을 하는데 아마도 10월 셋째 주 정도에 공모가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소외계층 여성 지원 분야인데요. 한국여성재단 소외계층 여성지원 분야는 이제 저희가 다른 기관하고 조금 다르게 어떤 시혜적이고 복지성 성격이 강한 사업을 지원하기보다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운 여성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을 하고 이런 여성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을 바꾸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매년 한 7억 원? 7억 원 정도의 규모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업 대상자가 다문화 가정, 그리고 뭐 다문화 가정 자녀, 그리고 한부모 여성 가장,
양육미혼모 등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문화 아동 외가 방문 지원 사업은 아까 그 생보이 정우주 선생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엄마 나라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외가 가족들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거리상 좀 자주 만날 수 없었던 외가 가족을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가족으로 인지하면서 엄마 나라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양국의 문화를 잇는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 자녀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는데, 공모부터 뭐 사업 진행은 NPO와 같이 지역에 있는 NPO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공모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여성재단의 가장 대표적인 NPO 협력 그 사업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문화 아동뿐만이 아니라 다문화 여성들의 어떤 창업을 지원해드리는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 여성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한국 사회 노동 시장에 진입을 하길 원하시지만 언어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디센트 잡을 좀 얻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은 다문화 여성분들이 가진 강점과 좀 재능을 창업이라는 것을 좀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좀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창업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다문화 여성분들이 창업 전에 꼭 필수적으로 준비하고 알아야 될 사항과 관련된 기본적인 교육 과정을 지원을 해드리고,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실현 가능한 창업에 대한 비즈니스 플랜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고 나서 지속 가능한 창업을 위해서 심화 컨설팅까지 함께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올해 이제 처음으로 진행을 한 사업이고, 올 5월에서 6월에 공모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여성 한 10팀이 총 한 30분 정도가 이 사업에 선정이 되셨고요. 내년에도 아마도 6월에 공모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희망을 사업은 한부모 여성 경제적 자립 지원인데, 이 부분은 이제 한부모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제 큰 노동 강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치과에 대한 지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치과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부터 건강한 사회를 여는 치과 의사회와 MOU를 좀 맺어가지고 매년 100명의 한부모 여성 가장분들의 치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질병 분야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내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의 한해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비라는 특성 때문에 저희가 다른 공모 사업처럼 연 1, 2회에 걸쳐서 그렇게 공모를 진행하지는 않고요. 매월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여성 창업 지원 사업도 그렇고 엄마에게 희망을 사업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다문화 여성이나 한부모 여성에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이지만, 여성재단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사업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지역에 있는 단체나 복지기관이나 그리고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다 선정을 한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육묘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 동성애 집단 다음으로 차별받는 집단이 양육묘모 분들인데, 양육묘모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임신을 한 순간부터 친부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2011년도부터 미국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선두적으로 양육미혼모 지원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교보생명 지원으로 양육미혼모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건강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생하게 하는 사회적 원인들을 해결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양육미혼모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양육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양육미혼모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어떤 공모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봄빛기급 장학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그 탈성매매 여성들의 미래 계획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탈성매매 여성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한 번 장학생으로 선정이 되시면
대학을 졸업하실 때까지 등록금이 지원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내용까지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거의 매년 공모를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이 뭐 연 단위로 바뀌는 게 아니라 거의 매년 동일한 내용의 공모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여성재단의 공모 사업의 그 심사 기준과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재단 그 심사 기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기관하고 유사합니다. 그 신청 단체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와 이제 연대회 계획을 통한 외부 자원 확보 부분과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그리고 뭐 참신성 및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여성재단은 공모 사업을 선정을 할 때 사무국 자체는 심사에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재단 배분위원회와 외부 전문가로 독립된 심사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심사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심사의 전문성이나 객관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신청을 한 단체의 어떤 뭐 재원 규모라던가 상근 활동가 수라던가 이런 현재 역량의 구분 없이 신청하신 사업이 여성 및 시민사회 운동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재단 같은 경우는 사업을 심사를 할 때 지역 단체를 30% 이상 무조건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배분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수도권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국으로 고르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재단은 이거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사업을 기획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심사의 과정을 거쳐서 그 투명한 이제 사업 관리가 들어가게 돼서 여성재단만의 배분 사업 투명성을 확보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재단은 뭐 그 사업을 기획을 할 때 여성재단만의 입장이라던가 후원처 기부자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현재 그 단체들이 어떤 사업들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저희가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저희 공모 사업에 응시를 하고요. 성평등사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평균 한 5대1, 6대1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성과나 수치 뭐 이런 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이 어떤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재단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배분 사업이 5년 이상 다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성평등사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여성 인파워먼트 지원 사업도 저희가 12년 동안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재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후원처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 단체 그리고 재단의 위원회, 운영위원회, 배분위원회, 이사회 등을 과 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 채널을 통해서 그 사업 개별 사업이 가진 특성을 반영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성과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재단 사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익 활동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률적인 평가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또한 이제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각 사업별 특성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대한 기획부터 지원 그리고 사업에 대한 운영까지 평등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받는 기관은 이제 저희 재단이 후원하는 기관 그리고 단체는 지원받는 기관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그 사업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그 사업이 목표한 바를 함께 이루는 과정으로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성재단이 가장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평등하고 프렌들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여성재단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여성재단 공모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